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 두두.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로맨스와 판타지를 좋아하는 꽁칠이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네, 저는 음악이랑 전체 관람가 좋아하는 조조입니다. 네, 저희의 새 코너가 있죠. 지난 에피소드에는 조조의 문화생활을 엿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꽁치리의 문화생활을 살짝 보여드립니다. 사실 저는 요즘 굉장히 각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문화생활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데 제가 굉장히 유일하게 틈틈이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웹툰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웹툰 보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정주행을 한 게 있어서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작품인 것 같아서 이미 많이 보셨을 것 같아. 뭔데요? 그러니까 카카오 웹툰에서 수요일 날 연재되는 웹툰인데 수린당 비늘 고치는 집 아세요? 몰라요. 웹툰 잘 안 봐서 세 분 다 잘 모르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로맨스와 판타지를 좋아하잖아요. 딱 로맨스와 판타지 장르거든요. 어허. 근데 너무 재밌어. 이게 그 도교와 약간 민속신앙을 모티브로 해서 가져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수린당이 뭐냐면 그 신선들의 세계에 옥황상제 뭐 이런 사람들의 옷을 수리해주는 수선집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 자매가 살고 있는데 이 자매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우연히 근데 봉황이 우리는 이제 한나에 새로 생각하는데 봉이 있고 황이 있거든요. 봉이 수컷이고 황이 암컷이야. 근데 아무튼 그 봉을 도와줘서 복을 받아가지고 대대손손 어떤 바느질 재능을 이어받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황의 복을 받아가지고 빼어난 미색을 갖고 성군을 낳는 잉태하는 복을 받았어.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 족쇄가 돼버린 거예요. 비혼도 하고 싶고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애를 낳아야 하는 거지. 성군을 낳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상황에 놓인 자매가 이 할머니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가. 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재밌겠다. 되게 재밌어요. 엄청 상상력이 되게 좋고 작화도 너무 되게 괜찮고 네, 너무 재밌습니다. 혹시 웹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렸고요. 댓글을 서둘러 읽어볼게요.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김쿨워터님이 조조님 덕분에 카조니어 봤다고. 진짜 이상하고 진짜 재밌었다고. 야호.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평하실 수 있는. 너무 좋네요. 네. 봐주시다니. 저도 조조 영화 덕분에 되게 좋았어요. 카존이요. 그리고 우리 생굴초우님이 그 뒤로도 계속 많이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너무 스윗해. 2주에 한 번씩 자다가 업데이트 되었나 확인하러 깰 정도로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듣고 있다고. 네 분 모두 무리하지 감사합니다. 않으시면서 오래 함께하길 바란다고 적어주셨고 좋아요. 저희의 128화 그러니까 애증의 모녀관계 특집에 5,000원을 후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슴님이 재택근무하면서 너무 즐겁게 들었다. 인생 최고 영화라고 생각하는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이 이번화 썸네일로도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웠다. 그러니까 인생 영화인 분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이게. 그러게 와, 진짜. 조조 영업 성공률이 좋은데? 높은데요? 높은데요? 또 생글초님 이번 짝수와 주제,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꿈을 소재로 했던 그 짝수와 주제 무엇일지 궁금했었는데 신선하고 새로운 영화들이 많네요. 찾아보고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넷플릭스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 그리고 오랜만에 낙지버거님이 오셔서 여름이니까 공포물 한번 가주세요. 가자. 낙지버거님 계속 공포해달라고 계속 남기고 계시죠. 가자. 가자. 네,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다. 가자.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까날님이 저희 꿈을 소재로 한 거 추천했던 132화에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뭐 저희가 했던 4가지를 다 또 보시고
오. 남겨주셨는데 바닐라 스카이는 원작이 더 재밌다고. 오. 무려 페넬로페 크루즈가 4년 전인 원작에 더 풋풋하게 등장한다고. 아. 진정한 되게 너무 오마주를 많이 당해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작품이야말로 진정한 명작이 아닌가. 그치, 그런 그치.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그리고 저희한테 짱이다. 소개도 하나 해주셨어, 제안도. 뭔데요? 꿈 이야기는 아닌데 시간 루프물이래요. 넷플릭스에 있는 리스타트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리스타트라는 영화를 액션 영화, B급 액션 영화인데 11월의 악역인 프랭크 그릴로가 주연을 맡았다고 하네요. 근데 되게 꽤 의미심장하게 시간 루프물 설정을 잘 사용했다고 추천해 주시고 가셨어요. 기억했다가 네,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화 또 재밌게 녹음을 해볼게요. 이번 화는 저희가 4인 4세 네, 콘텐츠를 추천하는 짝수화죠. 이번 화는 스포일러가 없으니 안전하게 들으시면 되고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제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네, 마플릭스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네, 제가 진행을 맡았는데 오늘 주제도 육아예요. 그 지난화에 저희가 브로커를 다뤘는데 브로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를 담고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아이를 잘 길러내는 뭔가 아이를 길러내는 그런 육아를 좀 소재로 한 좀 괜찮은 작품이 있으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기대가 큽니다. 지금 육아의 어떤 행복과 고통에서 수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어떤 작품을 추천해 주실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궁금하네요. 키워드를 좀 들어볼까요? 저희 애기의 데모님이세요. 창마가 저희 애기 데모님인데 우리 데모님이 추천하는 육아 콘텐츠 궁금한데 키워드 뭐예요? 와, 진짜 어떡하지? 유괴인데? 대부님 큰일 저지르신다. 아니 이럴 수가. 네, 유괴. 네, 납치 또는 유괴입니다. 유괴 또는 납치. 네. 네, 분명히 육아가 주제 아니니? 걸. 네, 그러면 조조는요? 저는 폭발. 폭발? 네. 심상치 않네, 다들. 네, 육아는 폭발이 있죠. 네. 세우는요? 저는 보모. 보모. 제일 정상적이네.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편안해 지금. 저는 아이 교체. 교체? 네, 아이 바뀜. 뒤바뀜. 아기 뒤바뀜. 여기도 심상치 않네. 아니 육아가 주제였는데. 걸.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가장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새우부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을 텐데. 네,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툴리인데요. 툴리 보셨나요? 네. 안 봤습니다, 영. 저도 안 봤어요. 아, 진짜? 잘 됐네. 툴리는 2018년에 개봉을 했고, 툴리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슨 라이트맨이라는 감독님인데, 이게 준호랑 인디에어 감독님이더라고요. 준호는 안 봤고 인디에어 봤는데 되게 좋았어가지고, 되게 느낌이 괜찮았어.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이랑 맥켄지 데이비스 이렇게 두 명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바로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샤를리즈 테론이 애엄마로 나와요. 애 둘에 이제 막 셋째를 낳기 전 만삭의 몸을 하고 있어요. 와, 쉽지 않다. 이제 영화 안에서는 마를로라는 이제 여성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 이 마를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머리는 일단 산발에다가 그냥 거의 아무 옷이나 걸치고 있고, 배는 이제 산만해가지고 곧 나으니까 움직이기도 좀 어려운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막 등교를 시키고 뭔가 계속 이제 육아를 계속 하면서 늘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약간 늘 이렇게 바보 같은 얼굴로 서 있어요. 막 일이 너무 바쁘다고 막 하면서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를로가 혼자 거의 독박 육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약간 발달이 늦는 건지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인 건지 약간 그런 지금 그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케어를 해줘야 되는 아이예요.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사실 둘로도 벅찬데 이제 막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인지를 딱 알 수가 있는데 마를로한테 오빠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마를로의 오빠는 뭔가 마를로 그냥 평범한 서민인데 마를로의 오빠는 되게 부자예요. 막 야간 보모 이런 걸 쓰라고 막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모가 아니라 야간에만 오는 보모가 있대. 이제 마를로 오빠는 이미 이제 보모를 쓰고 있고 막 오빠 아내는 되게 애가 있는데도 막 거의 핫걸이야. 막 출산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관리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막 되게 비교되는 막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마를로는 약간 오빠네 부부가 약간 못마땅하고 막 보모 쓰라는 것도 괜히 막 싫고 어떻게 남한테 내 애를 맡겨? 이러면서 되게 안 하거든요. 참 거절을 해요. 근데 오빠가 막 돈 대준다 그랬거든. 근데 나 그냥 싫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셋째가 태어났어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때 연출이 약간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은 보통 영화라면 되게 막 아기 막 울어 제끼고 막 부모 너무 행복에 가득 찬 막 그런 상기된 표정 나와가지고 뭐 안녕 뭐 이러면서 되게 행복한 장면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뭐 생명 탄생에 대한 경우에나 뭐 행복감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마를로가 완전 무표정인 게 나오거든요 연출이. 그 딱 출산 바로 딱 하고서. 오히려 마를론의 오빠네가 더 약간 좋아하는데 혼자 진짜 끝났다. 약간 요런 되게 당황스러운 막 장면이 나와요. 진짜 필터가 없는 거죠. 또 이제 그건 이제 남편 또 바보처럼 서 있고 마를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점점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거죠. 이제 둘째도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고 애들이 다 어린 상황에서 셋째까지 다 이렇게 막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멘탈이 나가게 되거든요. 마를로가 정신을 붙잡기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약간 홀리듯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오빠가 그 얘기했던 야간 보모를 불러버린 거야. 충동적으로. 그래서 밤이 됐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충동적으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벨이 띵동 울리고서 그 보모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마를로가 뭔가 상상한 거랑 약간 다르게 엄청 젊고 젊어 보이고 매력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뿜어서 나오는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보모의 이름이 이제 툴리인 거고 맥켄지 데이비스가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를로가 뭐지? 그래서 이 여자 뭐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툴리는 너무나 능숙하게 애기 이름 물어보고 애기 용품들 막 가서 막 다루면서 이제 쉬러 올라가세요 하면서 올려 보내요. 그래서 마를로는 모든 상황이 지금 너무 낯설고 이러니까 계속 뭐지 이상한 여자 같아 뭐지 막 그러면서 일단 올라가 애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날 아주 푹 자요. 푹 자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제 툴리는 야간 보모라서 이제 간 거죠. 갔는데 세상에 청소를 다 싹 해놓고 간 거야, 툴리가. 애기 보느라 정신없, 막 지저분한 집을. 꽃도 이쁘게 하나 딱 꽂아놓고 갔어. 그 마를로가 너무 막 이상하고 어색한 이런 일들이 막 당황스러운데 뭔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매일 밤 이제 툴리가 집에 와서 애기를 봐주고 또 서로 이제 얘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를로가 점점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약간 생기가 돌기 시작하거든요. 막 미소를 짓기 시작하더니 처음에 막 무표정 막 일관하던 그런 사람이 남편한테 툴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나 컬러를 되찾은 느낌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되게 싹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마를로가 행복해지면서 끝나면 되게 좋은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될까가 이제 줄거리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를 툴리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마를로와 툴리의 관계나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영화고요. 제가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엄마나 육아의 뭐 고통 뭐 이런 키워드에 집중할 수도 있기는 하고 이게 약간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왜 브로커에서도 아이와 엄마가 처음엔 이렇게 드러났지만 결국 그런 아이를 지키려는 각자의 그런 사람들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되듯이 약간 그런 연결성이 있는 영화 같아요. 그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이 영화 중간중간에 그 마를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을 낳는 선택을 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약간 이런 삶의 길들을 살짝살짝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마를로가 애들 등교를 겨우 시키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숨 좀 돌리려고 카페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전 애인을 만난 거야. 근데 일단 그 전 애인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여자랑 사귀었던 거지. 그리고 같이 동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전 애인은 여전히 되게 젊어 보이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야. 자기는 이제 살쪄서 애를 막 낳기 직전인데. 되게 서로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 돼버렸어 이러면서 자조적인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전 애인이 나는 여전히 막 거기서 살아. 약간 번호도 아직 똑같고 뭐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런 식으로 되게 과거를 좀 상상하게 하는 그런 막 씬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멋지게 바이크를 타고 막 무웅하고 가요. 우와.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가 약간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상상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약간 그런 게 계속 비교를 하게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셋째는 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씬이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마를로가 이제 툴리랑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하는 대화들이 어딘가 좀 슬픈 구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반전이 좀 있는데 이 영화의 반전을 만나게 되면은 약간 좀 터져요. 그래서 되게 울면서 맞아. 봤거든요. 저도. 네, 이게 눈물이 나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반전이 있는 그런 영화고, 뭐 연출이나 미장센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현실을 진짜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연출도 있고, 그리고 되게 몽환적인 느낌을 되게 잘 살린 연출도 있어요. 그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을 꾸미지 않는 날 것이라는 게 진짜 다큐처럼 했다는 건 아니고 현실처럼 보이게 감각적으로 연출을 한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셋째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하는 거 되게 루틴, 그러니까 되게 지난한 그 기간이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거를 그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잘 나타내려고 그 되게 리듬감 있는 편집을 탁탁탁탁 되게 좀 재미있게 편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렇지 언제 시간이 지나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기간이기도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편집이 있었고 샤를리즈 테론이나 아무튼 그 배우들의 얼굴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는 연출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작 인디어 제가 봤을 때도 약간 느꼈던 좋은 점이었긴 한데, 그러니까 인물 표정을 되게 잘 잡아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또 소재를 다룬 영화에서는. 그리고 이제 샤를리즈 테론 연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그 연기 시너지가 진짜 너무 좋아서 이게 말을 하면서 숨을 확 쉬는 그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 그런 것들을 또 촬영이 싹 잘 잡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디 살고 있는 애 엄마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또 그런 되게 지쳐있는 엄마랑 되게 생기 넘치는 툴리랑 이게 투샷이 되게 많이 잡히는데 그 장면들도 되게 좋아요. 이게 보통 낮에는 되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오면 밤에 이제 툴리가 오고 나서는 되게 좀 시간이 좀 멈춘 것 같고 되게 조용한데 둘이서만 이제 조용조용 얘기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져서 되게 꿈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마를로가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잘 느껴져가지고 같이 좀 몰입하기가 좋은 그런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연출을 좀 보는 재미가 있었다. 정리하면은 어쨌든 뭔가 자기가 선택을 하고 책임지기로 한 아이를 또는 가정을 책임지기로 한 그런 인물의 고군분투를 뭔가 약간 좀 슬프고 아련하면서 뭐 이렇게 아름답게 그린 그런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얘가
저희 집 하이퍼 애기가 리얼리즘. 또, 네,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 이거 거의 뭐 4D 아닌가? 4가 아니다. 아, 근데 되게 제가 보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러게. 느낌인데요? 완전? 진짜 완전 진짜. 추천이에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툴리. 뭔가 정확히 그런 캐릭터는 아닐 것 같은데, 툴리가 보모인데, 그러니까 보모가 아이들을 위한 보모라기보다는 엄마를 위한 보모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 대사로도 나오는데 아이도 케어하고 나는 엄마도 돌보러 왔다는 대사를 해요. 유능하네, 아주. 재밌다. 아, 진짜 근데 저 어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는데, 그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산후 우울증이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7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와, 거의 다네요. 진짜. 근데 정말 저는 산후 우울증은 진짜 쉽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겪어보니까. 근데 또 되게 잘 이겨낼 수도 있다? 아주 작은 도움만 있으면. 근데 그 작은 도움이 뭐냐면 대화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벗이 되어줄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시기가 또 괜찮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툴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사업 분야인가라는 생각이. 툴리 서비스? 집으로 툴리를 그러니까 보내드릴 이름 툴리 서비스. 산후도우미가 아니라, 엄마를 위한 출장. 네. 정말 필요합니다. 친구가 매우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산후우울증은 정말 갇혀 있어서 생기는 게 진짜 커요. 맞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툴리 당장 봐야겠다. 다음으로 그래도 제가 듣기에 약간 키워드가 육아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폭발. 네. 조조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오는 건 육아에 관한 영화 중에서 제일 또라이 같은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영화 제목은 배드맘스고요. 네, 마플릭스에서 스파이 얘기 나누셨었죠. 폴피그 네. 감독 스파이. 그 스파이나 아니면 비슷한 느낌의 여성 주연 코미디 영화 레이디스 나이트, 뭐 나를 차버린 스파이 이런 영화 추천글에 꼭 같이 따라오는 딱 그쪽의 영화예요. 그래서 여성 주연들이 나오는 코미디 영화고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차버린 스파이 주인공이었던 밀라 쿠니스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굿플레이스 주인공 크리스틴 벨하고 완다비전에서 아그네스로 나왔던 캐서린 한이 주인공이에요. 제목 사람들 이름만 벌써 이름부터 빡세. 이 셋이 엄마로 나와요, 셋 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업했던 다른 작품처럼 필수 시청 이렇게 너무 좋은 영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딱 할려듯이 코미디여서 이제 금요일 밤에 퇴근하시고 맥주 드시면서 보시기 좋은 영화다. 아니면 육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신 어머니라도 또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밀라 쿠니스가 전형적인 그 미국 조용한 마을에서 애를 2명을 키우면서 지내는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계약직으로 뼈 빠지게 일하고 출퇴근 전후로는 애들 다 돌보고 숙제까지 막 다 해줘요. 완전 헌신하는 스타일의 엄마고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거든요. 집에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쌓이고 피로도 쌓이고 그게 달하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한 번에 터져요. 남편이 온라인 데이트 앱으로 반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걸 들킨 거예요. 화상 채팅으로 막 이상한 걸 하고 있었고 직장은 월급을 밀렸는데 말도 안 되는 되게 과중한 업무를 던지고 또 학부모 모임 같은 데 참석을 했는데 무슨 빵 파는 바자회 같은 거 꼭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거 하는데 학부모 회장이 막 억지로 뭘 시키면서 막 시비를 걸어요, 밀라 쿠니스한테. 그래서 밀라 쿠니스가 그게 다 폭발해버린 거예요, 완전. 하루 만에. 대폭발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굿맘이 아니라 배드맘이 되겠다면서 선언을 하고 막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루를 보내다가 밤에 바에 가요. 바에서 같은 학교 학부모인 크리스틴 벨이랑 캐서린 한을 만나요. 근데 두 엄마도 상황이 장난이 아닌 게 크리스틴 벨은 내 아이를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가스라이팅하고 완전 조선시대에 막 그런 거. 근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약간
범생이 그런 이상한 너드 캐릭터라 그냥 순응하면서 애만 돌보고 살고 있고, 캐서린 하는 또 항상 약간 까진 스타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데 이미 배드맘으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학교 경비 아저씨도 꼬시고 다른 학교의 학생 아빠들도 꼬시고 약간 좀 그런 플러팅이 기본인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조합이 친해져요. 근데 이 셋이 약간 학교 학부모 사이에서 살짝 조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 학부모 모임은 되게 콧대 높고 헬리콥터맘 그런 스타일이라 그 백인 여성들 이렇게 막 이런 머리 하신 분들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조합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지워졌던 과거를 후회하면서 헷가닥 돌아서 우리 이제 나쁜 엄마로 살자 이래서 밥도 안 챙겨주고 숙제도 안 해주고 막 살아요. 그러다가 이상한 게 나쁜 엄마가 됐는데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이 겪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좀 이상하네 하면서 바뀐 엄마를 더 좋아하고 오히려 막 사람들끼리 서로 솔직해지고 동네 다른 엄마들도 이 세 명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쿨맘 됐네. 네, 배드맘이 쿨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째저째 인기를 얻어서 학부모의 회장 선거까지 출마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아까 말했던 그런 콧대 높은 회장님이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또 다시 일이 꼬여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밀라 쿠니스가 학부모 회장에 성공을 할지 당선이 될지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였구나. 네, 영화예요. 넷플릭스 코미디 영화고 속편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돼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속편도 있고요. 사실 너무 전형적인 딱 그런 코미디 영화여서 캐릭터들도 납작하고 스토리도 좀 유치하긴 한데요. 근데 그냥 보고 있으면 웃기긴 웃기거든요. 또 알고 보는 영화. 네, 알고 보는 영화인데 근데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진짜 뻔한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냥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자. 툴리가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제 좀 과격한 방향인 거죠. 그래서 밀라 쿠니스가 계속 말을 하는 게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더라도 괜찮다. 내가 나의 삶을 살면 나쁜 엄마인가? 그럼 우리 그냥 다 나쁜 엄마가 되자. 계속 이러면서 다른 엄마들이랑 연대를 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터트리는 사건, 사고나 악역들의 태클은 유치하고 억지스럽긴 한데 그게 뭐가 어쨌든 다양한 엄마들의 모습을 대변하잖아요. 싱글맘, 워킹맘, 진짜 4명 키우는 엄마도 있고 다양한 엄마들이 있는데 그런 엄마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캐릭터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간다는 거를 지켜보는 건 되게 좋고요. 웃긴 것도 조금 스파이나 나를 차버린 스파이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덜 웃기긴 한데 재밌었던 장면도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우파에서 뒤늦게 유행한 노래 헤이마마 있잖아요. 가사가 Yes I do the cooking, Yes I do the cleaning 있잖아요. 엄마 요리하고 그게 그 노래가 귀여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어머니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 그 밀라 쿠니스 집에서 하는 설명회였는데 그게 이제 엄마들이 다 같이 미쳐가지고 클럽 파티로 변질이 되거든요. 다 막 술 부어 마시고 난리가 나는데 그 노래가 BGM으로 나와요. 그런 거는 되게 귀엽고 지금 보면 신들도 더 웃기겠다. 진짜 웃겨요. 헤이마마를 알고 보니까 더 웃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주연 배우가 전부 다 과장된 코미디 연기에 되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억지스러운 장면도 그냥 정신 놓고 같이 보면 재밌고 또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건 엔딩 크레딧인데요. 저는 엔딩 크레딧 때문에 이 영화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출연한 배우들이랑 실제 엄마가 직접 출연해서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로 엔딩 크레딧이 꾸며져요. 그래서 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엄마랑 같이 회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막 나는 좋은 딸이 아니었지만 엄마는 좋은 엄마였어. 아니야,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지만 네가 좋은 딸이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 작품의 기획 의도이자 존재 의의가 아닌가? 앞에는 그냥 웃으면서 보내는 거고 뒤에 그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진짜 감동까지 챙겨가는 그 솔직한 대화 시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하고 억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웃기고 감동도 받을 수 있으니 넷플릭스에서 보기엔 나쁘지 않은 작품이다. 엄마들의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다.
뭔가. 그러게. 근데 한국 엄마들은 감히 꿈도 못 꿀 과학 판타지여서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이러면서. 사실 제가 임신을 하고, 정확히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산후조리원이 약간 유일하고 최후의 어떤 제 자유시간이 있는 때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로 뭐를 볼까 엄청 막 찾아보다가 그런 뭐 지금 말씀하신 배드맘 이거랑 그다음에 또 워킹맘 다이어리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나의 상황과 공감되는 것들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배드맘의 경우에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국적인 판타지여서 저는 약간 앞부분에서 튕겨져 나왔었어요. 접근을 그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스파이 같이 웃긴 그냥 거. 정신 나간 그러게. 코미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마지막에 감동을 살짝 받으면 돼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뭔가 전 되게 어떤 공감이라던가 뭔가 나에게 어떤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를 원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어가지고 아마 튕겨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절대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받는 영화라서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영화가 아이 뒤바뀜이라는 키워드였는데 지난 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제가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멤버로서 엄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지만 저는 되게 엄마로서 엄마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막 재밌게 몰입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뭔가 튕겨져 나오는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나중에는 있죠. 좀 거리두기가 되면 오히려 더 재밌게 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 육아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그 최근작 저희가 나가기를 했던 그 브로커를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는 엄청 성공했었던 영화예요. 되게 거의 대박급이었더라고요. 2013년 개봉작인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팬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그 상영도 되게 조금밖에 안 했고 관객 10만 정도 됐었고 그랬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팬들이 생기면서 좀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 사실 줄거리는 간단해요. 엄청 설정 자체가 좀 기발하고 재밌고 그 설정 안에서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냥 쭉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뭐냐면 제 키워드처럼 아이가 뒤바뀐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주인공 이제 말하자면 주인공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버지는 엄청 잘 나가는 엘리트예요. 되게 건축 회사를 다니고 있고, 뭐 고급 차를 몰고 도쿄 중심가에서 막 되게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되게 완전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6살짜리 자기 아들이 나는 되게 욕심 많고 되게 막 지면 엄청 화나고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아들은 좀 편안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애는 엄마 닮아서 이제 뭐 별로 승부욕 없고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아빠입니다. 그게 늘 아쉬운 거죠. 너무 귀엽고 열심히 하려는 아들이지만 그게 아쉬운 거야. 근데 이 아들은 그러니까 진짜 이 아들 역할을 맡은 배우가 너무 귀여워요. 눈이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사슴 눈인데 강아지 같아 엄청. 근데 이 애가 이런 아빠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해. 그래서 엄청 노력하는 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일본이니까 참. 더욱더 애들이 엄청 각 잡혀 그래 키우면 안 돼. 참. 이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애를 되게 약간 이렇게 엘리트 코스로 키우고 싶어서 영화 초반에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가족이 다 함께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봐도 약간 딱 드러나요. 이 가족의 느낌이. 이 아빠는 엄청나게 성공지향적이고 아들이 엘리트를 컸으면 좋겠어. 근데 아들은 그만한 욕심이 없어. 하지만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해. 그리고 엄마는 아빠에 맞춰서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가족이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띠로링. 저기요, 여기 그 아기 낳은 산부인과 병원인데 님 아들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막 가보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가 벌어져서 뭐 애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쪽 부모도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가정인 거예요. 이쪽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그냥 조그마한 전기상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가 무려 셋이에요. 이 셋 중에 첫째가 이제 바뀐 아이인 거죠. 첫째와 그다음 밑에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가정에서는 막 시끌벅적하게 놀고 목욕도 애가족이 다 같이 하고 뭐 완전 맨날 놀러 다니고 아빠랑 막 업고 뒤엎고 막 장난치고 이게 진짜 잘 놀아주는 아빠 그리고 그런 엄마 이런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두 가족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네 뒤바뀐 아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바꾼대요, 애를.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빨리 바꾸라고 막 하는 거예요. 애의 어떤 성장을 생각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바꿔라. 그래서 병원은 이게 엄청난 사고다 보니까 빨리 이걸 해결하고 어떻게든 무난하게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빨리 막 바꿔라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두 가족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애를 어느 시점에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바꾸는 게 맞는지, 뭐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너무나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이 두 가족이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해요. 내 아들인 줄 알았던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너무나 나랑 다른 성격의 아이는 내 아이인 상황에서 이 엘리트 성공지향적인 아버지가 겪는 일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맨날 바쁘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아들이랑은 굉장히 어떤 형식적인 느낌인 거죠.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카메라로 아버지를 찍는 걸 좋아하고 아버지가 칭찬해 주니까 피아노도 어렵지만 치고 있고 뭐 이런 거인 거죠. 네, 아버지가 이제 키우던 아들을 대신 이제 나의 혈연, 피로 연결된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되게 그럴싸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바쁜 아빠의 경우에 시간을 아들과 잘 안 보내기 때문에 엄마보다는 혈연으로 묶인 저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컨셉인 게다가 거예요. 아쉬움도 좀 있었고 하니. 그럼 진짜 그런, 아들은 뭔가 자기랑 닮은 뭐 그런 게 나오나? 성향은 너무 달라요. 이미 성장이 너무 달랐기 때문인지 너무 다르지만 뭔가 자신과 닮은 구석들을 발견해 가는 거죠. 뭐 이목구비라든가 찾아내지.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뭐 주변에서 어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막 뭐 지금은 아닐 수 있어도 나이가 들수록 걔는 너를 닮을 거야. 그리고 얘는 저쪽 아저씨를 닮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는 되게 초반부터 바꿀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어떤 경험을 하는 영화입니다. 줄거리가 엄청 대단하고 뭐 반전이 있고 이런 영화는 아니고요. 다만 이런 기가 막힌 설정 안에서 이때까지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남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담은 작품이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다시 보니 더더욱 좋다라고 한 줄 적었어요. 역시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맞죠. 진짜 군더더기 없는 영화예요. 되게 영상도 촬영도 너무 좋고 음악도 좋고 배우도 좋고 브로커에서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 게다가 그 말이 와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과하지 않고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관객이 그 고민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고레다 작품은 이래서 좋았는데 라는 맞아.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보고 아쉬움이 있는 분도 좋고 사실 엄마든 아빠든 이제 막 부모가 된 사람들은 보시면 너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가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물론 남자보다는 좀 더 내가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엄마가 되는 거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다름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아기가 나를 사랑하는 거가 느껴질 때 제가 엄마가 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뭉클함, 가슴 뭉클한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저도 엄청 좋아해요. 네, 창마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뭔가 그 주인공 아빠가 아버지가 돼가는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저는 이제 애들이 다른 환경에서 양육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부분도 되게 잘 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음. 되게 설정 자체가 엄청 드라마틱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슬퍼요? 맞아. 약간 짠하면서 뭉클한 그런 느낌? 슬프진 않아요. 근데 음. 뭉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소재잖아요. 부모됨이라는 게. 근데 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온 그런 소재를 이렇게 따스하지만 또 되게 전에 없던 시선으로 잘 담았다? 그래서 뭉클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다른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으면 애가 바뀌었다? 막 난리 나고 막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거나 이런 철학적 고민하기보다는 좀 그 극적인 상황들만 연출해서 막 그렇게 많이 그려졌을 것 같은데, 고레에다 감독이 이거를 건드린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낸 게. 맞아. 맞아. 그리고 요 영화가 또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창 영화 찍느라 바쁘고 힘들 때 딸을 낳아가지고 맨날 집에 잘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 이 어린 딸이 아빠한테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 아저씨 듣고 안녕. 고래에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난 뭔가 아버지라는 건 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해요. 네, 저희가 육의 납치라고 했지만 막 스릴러나 무서운 영화는 사실 아니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다룬 코다 있죠. 코다 영화 감독님 션 헤이더 감독이 연출한 영화예요. 제목은 탈룰라입니다. 한국에서 탈룰라라는 이름이 약간 훼손이 됐는데, 근데 그 탈룰라의 그 짤의 기원이 된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탈룰라가 여성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제목인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매개로 한 3명의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고요. 그 셔네이더 감독이 연출한 만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스릴러나 범죄, 무서움 약간 이런 포인트보다는 그 감독님의 어떤 바이브가 아주 가득 담긴 그런 영화입니다. 탈룰라는 이제 주인공 이름이에요. 엘리엇 페이지가 연기를 했고요. 탈룰라는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젊은 여성으로 나오는데 뭐벤 같은 데서 잠을 자고 막 길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탈룰라인데 약간 애칭처럼 루라고 부르더라고요. 루라고 얘기를 할게요. 루는 같이 생활하던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얘는 집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엄청 크게 싸우고 다음날 이제 떠나버려요. 루가 이제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찾으러 가려고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있는 도시로 갑니다. 이제 띵똥띵똥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는 없고 남자친구 엄마의 마고가 나와요. 이 마고 역할을 한 배우는 앨리슨 제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얼굴 보시면 아마 알 것 같은데 이 마고는 엄청 고학력자에다가 교수 이런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고학력자에 돈도 엄청 많고 막 엄청 얼핏 보면 되게 성공한 것 같은 돈 많은 중년 여성 같거든요. 그래서 이 루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마고는 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루가 이제 쫓겨나서 배가 고프니까 음식 훔쳐 먹으려고 어떤 호텔에 가가지고 음식을 몰래 이제 문 앞에 있는 거에 훔쳐 먹으려고 하는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청소부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루가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름이 캐롤린이에요. 캐롤린인데 딱 봐도 약간 몸매 엄청 좋고 되게 예쁘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약간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해 있는데 집에 갔더니 집안이 완전 개판이에요. 막 음식 뭐 쓰레기 다 이렇게 있어. 근데 그 한복판에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애기가 아장아장 이렇게 걸으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기저귀도 안 차고 그냥 약간 방치돼 있는 거죠. 근데 방을 막 루가 살펴봤더니 집에 술병이랑 막 담배 굴러다니고 있고, 이 캐롤린은 루한테 말을 하면서도 애기 있는데 그냥 계속 담배 피고, 막 애기가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뭐 약간 그 호텔 난간 같은 데 이제 가려고 하면은 그걸 막 위험하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캐롤린은 그냥 보고 있어요. 그냥 별일 없을 거라고 완전 이제 방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술에 취했는데 자기 이제 남자를 만나러 나가야 된다. 너가 청소부지만 청소도 하고 하루 정도 애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의 뭐 누가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는데도 억지로 그냥 돈 막 쥐어주면서 막 애기를 그냥 맡기고 나가버려요. 근데 루가 이제 하루 동안 엄마 없을 때 애를 본 거죠. 근데 이 루도 과거에 엄청 자세하게 그 서사가 나오진 않는데 대충 봤을 때 어릴 때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그 길거리 그냥 버려져서 혼자 그렇게 자라면서 일하면서 돈 벌고 엄청 독립적으로 자란 이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 캐롤린이 방치한 이 애기한테 더 자기도 모르게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밥 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캐롤린이 엄청 만취해가지고 집에 이제 휘청휘청 거리면서 들어가서 바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버려요. 근데 루가 이제 엄마 왔으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애기가 막 찢어지듯이 우는 거예요. 막 이제 고작 그 하루를 보냈는데 루한테 뭐 애정을 뭐 느낀 건지 하여튼 되게 애기가 울면서 못 가게 하고, 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되게 애매하게 그려지는데, 의도적으로 루가 이 애기를 아예 진짜 납치할 작정으로 데리고 나갔던 건지, 아니면 일단 애기가 너무 울고 자기는 가야 되니까 뭐 잠깐 뭐 좀 잠깐 데려갈까라는 생각이었는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되게 루가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다가 결국은 아기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뭐 마트도 가고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거든요, 밖에서. 그런 와중에 이제 엄마가 깼잖아요. 엄마가 유괴당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죠. 애를 봐주던 사람이 애를 데리고 그냥 하루 종일 나가버렸으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일단 안고 벤에서 키울 수는 없으니까 루는 다시 그 아까 남자친구의 엄마인 마고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그 집에서 머물면서 또 생기는 일, 그리고 한 도시 안에서 애를 어쨌든 납치해서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쫄깃쫄깃함도 되게 있는 영화고요. 이 영화가 이 세 명의 여성, 탈룰라, 루, 그리고 마고, 그리고 캐롤린, 요 세 명을 보면 다 엄청 달라요. 자기 배로 낳은 엄마이지만 사실상 엄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마고도 사연이 있어요. 이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게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루도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 여자는 조금씩 뭐 어느 한쪽이 다 결핍돼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얼핏 보면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독립적이지 못한 채로 되게 뭔가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죠. 캐롤린은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네, 다 다른 거예요. 요 세 명이 이제 이 아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변해요. 이 사건을 계기 삼아서 뭔가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드러나고, 아기를 키운다는 것에서 또 겪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이 여성의 삶이 드러나고 어떻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지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육아라서 사실은 육아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캐롤린 같은 경우 되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납치한 탈룰라가 더 잘 키울 수 있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육아긴 하지만 사실은 육아보다는 좀 더 인간 자체에 대한 성장, 뭔가 결핍, 부족함,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 네, 뭐 어쨌든 육아라는 소재도 되게 중요한 소재로 여기서 나오고 있고,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고 영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셔네이더 감독 특유의 그 따뜻한 시선이 되게 좀 잘 드러나 있고요. 뭐 이제 굳이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예전 그 고레에다 감독의 그런 작품들처럼 뭔가 막 그 뭐랄까 막 옳고 그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사건 이면에 있는 어떤 인물들의 선택과 그 이유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제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솔직하고 따뜻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저는 봤었고, 음. 뭐, 이 영화도 뭐 되게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 사실 애기 이제 훔쳐가지고 나오고 이럴 땐 조금 쪼글쪼글한 맛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 외에는 오히려 그냥 그런 범죄적 상황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냥 인물들 간의 어떤 뭐 관계 형성이라던가 뭐 발전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더 다루는 그냥 드라마 장르의 영화거든요. 근데도 되게 네, 재밌게 저는 따뜻하게 한번 봤습니다.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저 그런 작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막 그 각본이 화려하고 막 반전이 막 있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재밌지만 뭔가 어떤 특이하고 재밌는 설정을 만들어 놓고 그 설정 안에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걸 잘 보여주는 맞아. 그런 작품도 되게 귀하고 재밌는 것 같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 요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아.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어, 네, 연기도 다 너무 잘하고 또 중간중간 약간 웃기고 재밌는 씬도 좀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진짜. 오픈된 거예요? 근데 조금 된 영화기는 하거든요. 이게 뭔가 넷플 오리지널이라길래. 2016년에 좀 된 아. 영화예요. 아무튼 재밌어요. 네. 애기가 너무 귀엽고 진짜 귀엽다. 저 찾아봤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약간 광고 모델 같은 그런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고. 뭔가 제목이 탈룰라라서 국내에서 약간 허들이 있었을 것 그럴 수도 있고. 같지만, 뭔가 그리고- 그 여인 천하가 생각나는. 진짜 근데 꾸준히 언급된다. 영원히 고통받는 여인천하. 별로 처음에 막 어디 영화 왜 영업하는 그런 데서 먼저 이걸 알게 됐었거든요. 막 엄청 유명한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서는 저는 약간 모성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그렇잖아요. 설정이 왜 약간 엄마 역할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서 애를 훔쳐가지고 뭐 이제 키운다? 약간 이런 것처럼 소개가 되니까 뭔가 그 모성 만들어지는 것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 예고편 보고는 볼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가 이번에 이 편 때문에 한번 봤었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그냥 인간 개개인들의 어떤 결핍과 성장 요게 훨씬 더 관계 막 이런 게 훨씬 더 주요한 이야기라서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 육아라는 주제로 저희가 영업을 해보았는데, 네, 오늘 멤버분들이 소개해준 작품들 다 너무 다 궁금하고,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육아를 하면 이런 오디오 콘텐츠 듣는 거 괜찮거든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육아하면 또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네, 또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와. 아주 적절한 효과음이 막 그러니까요.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엔딩에 여튼, 맞춰서. 네, 이제 어이구. 끝낼 시간. 네, 이제 끝낼 시간이 엄마 나오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어쨌든 육아는 매우 힘들지만 또 고된 행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뭔가 힘을 받았다던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리고 육아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거 되게 추천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특별히 더 열심히 댓글을 읽고 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빠르게 안녕. 자, 하나, 둘, 셋. 두두.